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시거래입니다. 2015년 9월 4일 기준으로 기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시트K고요. 화장품하고 페플라스틱 중복이 되어 있는, 재료상으로 중복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 말씀드린 다음에 연일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3일에 걸쳐서 이렇게 강하게 조정을 받았죠. 중장기 보시면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걸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을 다 하향 이탈하는 이런 모습인데,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졌던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또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악성 매물을 먹인 다음에 먹이면서 상방으로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금일 만약에 조정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 기회가 됩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8,050원 넘긴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050원을 못 넘긴다 하더라도 정고점 부근 7,000원대 이상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차트상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형태예요. 물론 저는 신고가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추후에. 그래서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젠 거래량을 실려가지고 악성 매물을 죄다 먹어버리는 모양이지만, 이 먹는 과정에서 윗꼬리를 달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금이 이렇게 밀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을 한번 추가 상승보다는 음봉주 한번 맞춘 다음에 다음 주에 시세를 다시 보낼 확률이 매우 크다. 다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니면 뭐 금일 밀리는 척 하다가 양봉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각도상으로는 조정 흐름 나온 다음에 끌어올리는 게 조금 더 좋은 모양이다. 어째 보면 좀더 모양이 좀 좋게 나올 수가 있다. 아무래도 5일선이 좀 유지가 좀 돼야 되는 거고, 5일선이 살짝 상방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좋은 흐름입니다. 굉장히 모양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센 글로벌. IT센 글로벌은 제가 추가 시세 나오면 매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조정으로, 금일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보는 게, 이제 5일선, 21선 돌파 흐름이 나오는데 이격이 5일선과 좀 이동평선 간격이 5일선과 좀 큽니다. 그럴 때는 추가 상승을 내보내기보다는 음봉지정 받은 다음에 시세를 내본다, 시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바로 시세가 나오기보다는 일정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 IT센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거의 5% 정도 나왔네요, 제가 말씀드린 뒤에. 그래서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IT센 글로벌 뿐더러 종목들 많습니다. 가상화폐도 그렇고, 그래서 비트맥스라든지 NHN, KCP 같은 종목이라든지. 물론 이 종목이 금일 바로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좀 분위기가 희비가 엇갈리거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오히려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상화폐 관련, 아니 다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시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반면에 반대로 밀리는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시세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일은 그냥 관망하셔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해서는 금일은 그냥 관망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때 진입하시는 전략이 더 좋아 보여요. 종목마다 보시면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K사인도 그렇고 한컴이도도 이쁘거든요, 차트 베이스. 근데 일단은 진입을 한 상태잖아요. 보통 제가 K사인이나 한컴이드는 진입해 보셔라 해서 이전부터 진입하신 시청자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감망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흔들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잘 가는 척 하다가 금일 또 일시적으로 무너뜨려. 21선하고 61선을 의도적으로 또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왔어. 그래도 들고 가시는 겁니다. 어차피 가정이 흔든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앞전고점 돌파는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일은 저는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웬만한 종목들은. 나스닥이 지금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도 저는 금일은 관망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매하시기보다는 기준점부터 끌고 가시고 신규 매수는 자제해야 된다. 저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대부분 섹터들은 좀 관망하셔라.
그리고 종목들이 좋아요. 흐름이 LGCS도 그렇고 뭐 한국정보통신 말할 것도 없고요. 바닥인 종목들 있잖아요. 진짜 매수해야 되는 건 한국정보통신 아니면 K랩 같은 종목들 매수하셔서 기다리신 전략이 좋습니다. 다른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를 보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들은 이제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도 수급이 이제 전일 제가 뭐 제대로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다음날도 이제 전일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지만 어째 보면은 이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기도 해요. 어쩌면 리튬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SK온 이슈로 수급이 또 같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전 관련주로 들어오는 게 더 크죠. 이런 종목들은 어째 보면은. 근데 전일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9월 3일에 근데 21선을 넘기지 못한 게 좀 찝찝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또 21선 넘기다가 또 깨버렸어. 그것도 21선 5일선을 깼습니다. 그러면 금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럼 매도해야겠나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입장에서는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원전주는 죽지 못하는 게 지속적으로 이슈는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AI에 대체해서는 일반 전력은 안 돼요. 원전 SMR을 무조건 이용해야 됩니다. 수용 원전 매도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는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시어 밀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고요. 이평선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밀린 척 하다가 밑꼬리 달고 뭐 장대한봉이 뭐 금일 달릴 수도 있습니다. 20에서 넘기는 형태로. 아니면 뭐 은봉주형 이렇게 뭐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21선 돌파로 나오면서 신고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61선이 지금 301선을 어차피 넘긴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모양 좋거든요. 61선이 장기 이평선을 넘긴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크게 뺄 자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은. 그래서 반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뒤에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어도 지수적으로 좀 끌고 갈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원래는 우리 기술도 생각했거든요. 우리 기술들이니까 강원에너지니까 생각했는데 우리 기술이 더 강하게 나와서 시원시원하게 나오죠. 그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종목들도 뭐 소화 과정 살짝 거치면 이제 다음 주에 또 추가 수급이 나올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트 베이스는 이거 봤을 때 소화과정 이 종목이 소화과정이 잘 거쳐가지고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전이를 들어온 거지, 실질적으로 강원에너지가 모양은 더 잘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매지별로는 강원에너지가 좀 더 이쁘게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성파워텍도 이쁘게 잘 가고 있죠. 이런 종목은 결국은 4,360원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소화과정 차트 흐름상 어떠하게 좀 흐름이 나올지 몰라도 결국에는 뭐 가정은 어떠한데 앞전 고점 돌파는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뭐 제이오도 있고, 제이오도 여전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이에요, 제다. 결국은 전 다 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성우 같은 경우도 한번 슈팅 강하게 나오고 또 소화 과정 또 거치고 있는 형태인데, 또 갭으로 또 강하게 뛰었다가 또 밀렸어요. SK온 이슈로.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밀렸습니다. 종목이 리튬 관련주들이 시초가는 좋았는데 대부분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흐름상 2000년 관련주는 바닥이기 때문에 이평선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조합이 좀 지저분한데 결국은 강하게 장대 한번 나오면 또 끝이거든요. 다시 또 이평선 이쁘게 또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메가터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양이 나쁘지가 않아요. 위치상으로 매수해 놓으시면 결국은 모양 잡고 나중에 다 우상향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엔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엔캠도 제가 이 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린 다음에 거의 50%까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또 밀리는 형태인데 말이 안 되죠. 결국은 쌍바닥 만든 다음에 우상향 흐름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금 지루하더라도 기다리셔야 돼요. 2000년 관련주들은. 코스모 신세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럼 신성 ST. 신성 ST는 반대로 갭으로 이렇게 뛰어나오는데, 사실 지금은 신성 ST보다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LNF라는 LNF를 보시는 게 죄송합니다.
엔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엔캠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익합니다. 엔캠 아니면 코스모 신수제를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 제가 봤을 때 2차진 관련주들 만약에 없으신 시청자님들은 엔캠 아니면 코스모 신수제 손대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차트가 깔끔하거든요. 이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게 확인됐고, 조정 흐름 방상 121선에서 이쁘게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는 두 종만 보시면 돼요. 저 엔캠하고 코스모 신소재, 그 외에 다른 종목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에 말씀드린 다음에 이 당일날 말씀드렸는데 갭으로 그냥 뛰어 올렸죠. 그렇지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속적으로 만약에 진입을 하셔도 전 딱히 상관없는 게 바닥에서 시작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ST팜 같은 경우는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봐요. 우상 흐름 이렇게 지그재그로 우상 흐름 나오면서 결국은 앞전 고점 돌파도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저점을 높였잖아요. 쌍바닥에도 앞전과 이젠 두 번째 이젠 저점을 중장기로 높여가지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점도 확실히 높여집니다. 이렇게 고점도 높아지는 형태라서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ST팜 좋아요, 뭐야. 그리고 대명에너지. 대명에너지도 지금 121선에서 이쁘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5일선은 넘기는 형태죠. 근데 양봉이 3번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음봉 조정이 5일선 부근에서 살짝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금일 상승 흐름보다는 강하게 장대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음봉이 좀 받은 다음에 다음 주에 강하게 상승, 강하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는 거의 다 밀렸죠. 이 종목 태양광과 풍력주가 엮여있는데 최근 풍력주도 수급 흐름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K나 시스템. K나 시스템은 제가 전일 추천을 드린 종목이죠. 다시 재추천을 드렸고, 밀렸을 때 매수하셔라. 근데 역시나 양봉으로 또 달릴 모습이고, 물론 이게 바로 신고가 나오기엔 좀 모양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더라도 살짝 나온 다음에 민 형태거든요. 그것도 대량 거래량 실려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을 먹인 자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조정은 나왔죠, 음봉. 근데 거래량을 이 음봉 거래량을 어때요? 조정 거래량 다음날 또 그대로 먹여주는 형태가 나왔어요. 다만 제가 왜 이 종목을 좀 우려하냐면 종가와 고가가 같아요. 그 종가 고가가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형태거든요. 이런 형태를 개인 투자자에 은근 좋아하더라고. 근데 종가 고가가 같으면 보통 다음날 상승 흐름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오면서 강하게 장대봉이 나올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5일선을 깨트리는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조정 흐름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저점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깨는 흐름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장대봉이 나올 확률도 매우 큽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모양상 잡혔을 때. 그래서 사실 전일 같은 경우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 한번 치시고 간망하신 전략이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다음 금일 신고가가 또 나오면서 장대봉이 나올 수 있지만, 장대봉 나오는 경우가 한 10번에서 본다면 한 2번 정도? 그럼 밀리는 경우가 한 8번 정도 나오니까 확률상. 그러면 역으로는 5일선 일시적으로 이탈, 전저점까지도 얘네들 세력이 좀 악랄하면 전저점까지도 이탈을 할 수가 있다. 전저점이 아니라 눌림 저점. 눌림 저점을 의도적으로 이탈한 다음에 모양 잡고 상방으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사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매수하셔서 보유하신다, 그럼 끌고 가세요. 깨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고점 돌파 강하게 나오거든요. 전 16,000원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끌고 하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오히려 밀리면 이런 종목들은 추매입니다. 추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임도 이게 가야 되는데, 근데 재미난 건 300일선 지지를 잘 받고 있죠. 계속 300일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이 뭐냐면 이렇게 57,200원에서 쭉 밀린 다음에 첫 번째 상한가 쳤잖아요. 그 다음에 소화가 정거 쳤을 때 제가 추천을 드린 거거든요. 이 30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잘 받고 있길래. 근데 현재 300일선 옆으로 이렇게 기는 거 봐서는 모양을 좀
이쁘게 좀 잡으려고 좀 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가 장대 한 봉이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지켜보세요. 하방으로 세게 밀 자리는 없습니다. 구간이 크게 밀 자리는 없어요. 지금 300일선 돌파 흐름이 나왔고 위에서 조정을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로봇 관련주인데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어. 그리고 또 V현택 같은 경우도 이쁘게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좀 나오다가 전고점 돌파, 이제 앞전고점 돌파를 넘기게 된다면 이제 장대 한 방이 나오는 거죠. 강하게. 이 종목은 오레이드 관련주기라 하지만 로봇 관련주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이뻐요. 현재 흐름상. 여전히 이쁘기 때문에 앞전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는 차분히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나오겠지. 로봇 관련 중에서는 수급 들어오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쁘게 나올 거 봅니다. 그리고 오브젠 2차전지 관련주는 말할 것도 없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차분히 홀딩 하셔라. 특히 오브젠 같은 경우는 이 밀린 경우 밀렸을 때 자본 잠시 기사로 밀린 건데 전환사채 물량만 해결이 된다면 이슈 이게 해결이 되면 자본 잠시는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환기 종목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이슈가 굉장히 좀 이동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AI 관련주에서는 최대 수혜 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의미 없어요. 밀려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도 역시나 제가 장대목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역시나 나왔어 한번. 근데 의미는 없습니다. 매집봉이에요. 매집봉. 매집봉이 뜬 거기 때문에 차분히 좀 끌고 가셔라.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슈팅이 나오면 정고점 부근까지는 갑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십시오. 그 사이너스포트도 이쁘게 좀 가고 있고 모양상 문제 없습니다. AI 관련주는 확실히 이뻐요. 그 YG업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죠. 바닥에서 뭐다 쌍바닥 형태의 흐름이 나오면서 5일선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 그런 다음에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21선이 300일선 이탈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좀 기다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300일선 돌파 흐름 나오면 일단은 일정 소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다만 모양상으로는 확실히 이쁘죠.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냥 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보시면 고점에서 장대목 나온다 밀린다 어때요? 앞성 물량을 먹여주는 신고가가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냥 밀어버린 거거든요. 거래량 없이. 그럼 세력들이 일부러 손을 풀고 있다는 얘기야. 맵을 안 먹고 개인 투자자들끼리 치고박치고 하면서 그냥 밀고 있어요. 세력 갭이 전혀 없었단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냥. 왜냐면 바닥에서 개인 물량 받아먹으려고 의도적으로 민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RB. NRB도 드디어 5일선을 강하게 넘겼습니다. 이런 형태는 추가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13,500원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이제 지나가면 차분히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익 전환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드는 거거든. 그 노랑풍선도 역시나 매집봉이 계속 뜨면서 5일선 이렇게 이쁘게 먹어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십시오. 왜냐면 9월 말에 이제 중국 무비자 그러니까 이제 허용이 이제 중국 일부분 무비자 허용이 되면서 여행 관련주 뿐만 아니라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알령 관련주들이 수급이 다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참고하시라면 SAMG, 엔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 종목은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커요. 왜냐면 전환사채 물량이 꽤 크거든요. 가격 단가가 거의 2배야. 나오자마자 그냥 매도해도 얘네들 2배 수익이야. 그 물량이 굉장히 좀 크고요. 그래서 지금 1차락에 옆으로 끼고 2차락에 지금 3차락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밀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밀었을 때 9월달 내로 9월달 초 이제는 어째 보면은 다음 주 정도 흐름을 봤을 때 한 번 상당히 밀려 있을 겁니다. 밀려 있을 때 진입하시면서 장단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지금도 원래 패턴대로라면 현재 구간에서 매사해서 장단밤은 나오는 걸 노려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장단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세 물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64만 거의 70만 주가 나와. 23,900원에.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 이 종목을 매매하기는 애매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뭐 어떤 정신 나간 전문가든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들 보면
막 그 케이블 방송 있잖아요. 그런 증권 방송을 보면 여기 추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아무리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전세채 물량이 웬만해서 그냥 적게 나오면 상관없는데 70만 주 나와. 70만 주 2만 3천 원, 2만 2천 원 부근, 2만 3천 부근? 그럼 100%가 넘죠. 그럼 나오자마자 좀 매도하겠죠. 금일 나와요. 그래서 이전 종목은 손대면 안 된다. 이슈가 있더라도. 근데 만약에 그 밀렸다,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한다면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뭐 세게 민다고 한다면 매수해볼만 하죠. 이슈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노란 풍선만 보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장공학이죠. 스피어는 모양 좀 작고 있고요. 좀 강하게 나왔을 때 다시 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은 17,280원 넘긴다고 보거든요.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이 대장관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모양 만들 리는 없지. 떨군 자국은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매수를 해주는 투자자들이 미치지 않고서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옆으로 기웃기웃하면서 원활하게 상승이 나와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지. 그냥 단방으로 그냥 나온다? 절대 안 따붙습니다. 그리고 HVM은 지속적으로 또 미는 모습인데 여기서 모양 좀 잘 잡다가 지속적으로 미는 모습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은 어떠한데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상한가 악성 매물 다 먹여버린 형태로 신고가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민다 하더라도 모양 잡고 가겠지. 왜냐면 지금 120선 부근까지 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뭐 추가적으로 더 밀 자리는 크게 없습니다. 많이 밀어봐야 120선 지지자리야. 지지단에서까지 민다고 보기 때문에 딱히 크게 밀 자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나온 형태로는. 그래서 이번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K옵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한가 만든 다음에 극한을까지 민 다음에 이틀 만에 그냥 앞전 고점 돌파 넘겼거든요. 그럼 FSN 같은 경우도 이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신고가 나온 상한가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밀어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완전히 뭐 그 상한가 저가선까지 상한가 친 저가선까지 민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넘기면서 뭐 밀리긴 했지만 악성 매물을 다 먹인 다음에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뭐냐, 결국은 이런 형태는 앞전 고점 돌파는 가정이 어떠한데 앞전 고점 돌파 넘긴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세력들이 좀 악랄한 거죠. 보시면. 근데 우리 머릿속엔 알아요 이게 간다는 걸. 근데도 매도를 한다고. 손절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세요. 상한가 신고가 나온 상한가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밀었잖아요. 그 다음에 극한에까지 밀고 있죠. 근데 이런 형태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장단 본다면서 순식간에 5,460원 넘길 겁니다. 이런 형태도 상가 고가를 순식간에 넘길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먼 시간상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풀먼도 딱히 걱정하실 필요 없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야, 신고가 나오기 전에 신고가도 나오지 않았는데 8월 1일 날 이 앞에 있는 거래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목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고점까지의 이 악성 물량을 어떻다? 다 여기서 먹어버렸다는 거야.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초가 아래에서까지 이렇게 민 상태잖아요. 이 대량거래 안에. 그러면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예요. 어차피 다시 살려서 2만원대 앞전고점 돌파 넘기고 2만원대 이상도 갈 텐데 굉장히 또 좋은 매수 기회입니다. 오히려 지금 조용조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지 않을 겁니다. 이런 종목은 좀 지루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 제외야. 근데 이런 종목을 잡아놓고 묵혀놓고 끌고 간다면 결국은 큰 수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없으신 시청자님들도 좀 관심을 좀 갖고 좀 보셔도 무리는 없다. 그러니까 프레이천도 이쁘게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밀렸을 때 매집봉이 2번이나 터졌습니다. 2번이나 터진 다음에 어때요? 추가적으로 저가선까지 또 밀어버렸어. 극한의 상황까지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그냥 300일선도 깨는 것도 모자라서 121선, 121선, 61선까지 61선 부근까지 그냥 민 다음에 어때요? 다시 뒤받고 양봉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21선이 300일선 뚫는 형태죠. 그러니까 거슬릴 수가 없어요. 지금 300일선을 21선이 300일선 뚫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다시 이제 21선과 300일선까지 뚫어버리면 다시 또 급등 내립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차분히 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금일 조정으로 나온다 그래도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금일 같은 경우는 기준 종목들 끌고 가셔야 됩니다. 흔들더라도 기준 종목들 끌고 가셔야 되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일 SK온 이슈로 제가 4종목 말씀드렸는데 EV 첨단 소재하고 자이글 오늘은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그 외에서는 그냥 바로 또 그 외에서는 뭐 NNF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SK온 수혜주죠. 근데 올렸다가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세비캠 제가 1순위로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세비캠 같은 경우도 전 이 종목이 좀 강하게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유일에너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쳤거든요. 페페토리 관련주입니다. 이 두 종목 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원래 세비캠이 대장주인데 대장주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유일에너테크나 좀 조용히 있던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거 보시면 상한가 쳐도 저항대 부분이잖아요. 좋지 않은 상한가입니다. 안 좋은 상한가예요. 오히려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면 의도적으로 끌어오지 않은 게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면 금일 살짝 올린 척 하다가 또 밀 수 있습니다. 또 저점 깨트면서 음봉만이 잡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금일 종가 때 한 3시 이후 때 잡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때 다시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때 진짜 추가적인 하락이 또 이게 하락이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혹시라도 그럼 아주 꿀입니다. 꿀. 오히려 이렇게 장대한봉이 나올 수 있는 형태야. 장대음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안 나오고 의도적으로 밀었단 말이에요. 또 전일 전일 종가 이하로 밀었단 말이에요. 갭으로 띄운 다음에. 그러면 이런 종목은 금일도 상승이 살짝 나오면서 또 밀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뭐 장대한봉이 나와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금일 이게 살짝 올린 척하면서 또 밀린다. 밀리면 관심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금일 추천주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때 매수할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미리 기억하세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때 매수를 한다면 세비캠 무조건 공략하시죠. 만약 밀린 상황이라면 금일 장대연봉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때 무조건 저는 이 세비캠 추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때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종가 베팅 하시는 것보다는 금일은 그냥 간망하세요. 종목들이 크게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보이지도 않고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소화 과정 거쳐야 한 번 더 조정이 나와야지 맥점인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금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금일 뭐 상한가 나온 종목들 당연히 있겠죠. 물론 그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저시총주도 있죠. 동전주들 아니면 좀 잡주 성향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겁니다. 오히려 주도주들은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좀 적어요. 오히려 조정으로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LNF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금일 뭐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저점을 이탈하는 음봉만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 다음 주에 월요일 때 솔직히 추가적인 이거로 밀리면 장대 한봉이 한번 꽂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엉성해요. 이게 원래 어제 나왔어야 됐거든. 어제 살짝 밀린 척하면서 장대 한번 나오면 모양이라도 잡히지. 근데 이런 형태에서는 상승으로 나오기도 모양이 좀 애매해요. 오히려 한번 세게 민 다음에 다음 주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민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민 상태에서 믿고 달린 형태의 장대문이 나오면 모양이 좀 구색이 좀 갖춰집니다. 물론 지금도 싸요. 지금 매수하셔도 어떻다? 전일 뭐 따라 붙으셔서 밀린 상황이다. 어차피 수익이에요. 다음 주 올라갈 때 어차피 수익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금일 조정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더 좋은 가격이 오는데 못하라 뭐 매수를 해. 그럴 필요 없지. 차라리 다음 주 월요일 때 뭐 상승이 살짝 뭐 시초가 갭으로 띄운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때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 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때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일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세비캠을 지켜보는 거고 바로 매수하시기보다 뭐다? 밀리는 거 확인하고 하시더라도 욕심이 좀 손이 간지러우신 분들은 금일 매수하실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금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어차피 상방으로 시세 한번 나온다고 보고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강조드리면 금일 추천주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때 매수하셔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종목들은 홀딩 하셔라. 흔들어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금일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 월요일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영상 안 올리셔도 세비캠 공략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